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시기를 두진 않지만 예전에는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 2월에 이사를 많이 했죠.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걸 떠나서 자신의 삶터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집과 이사에 대한 각 나라의 문화 차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패널로 베트남 결혼 이주민 홍현주 씨와 몽골 결혼 이주민 문근톨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한국에서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친구랑 같이 둘이 지내다가 이제 신랑하고 결혼하고 신랑이랑 둘이서 투룸에서 살다가 네. 아이가 생겨서 이제 시댁 옆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2007년에 한국에 오게 됐고, 결혼해서 시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0년에 그 시댁에서 따로 살게 됐고, 그리고, 그때는 원룸에 살다가 나중에 투룸에서 옮겨오고, 처음에는 아이가 한 명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둘째가 나니까 집이 적게 되니까. 네. 그래서 2012년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는데, 네. 그 집이 넓고, 공간도 좁고, 옥상까지 있으니까, 내 마음은 이 집이 내 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아이들과 둘이라서 활발가 너무 넘치니까 그 층간소음 때문에 밑집까지 다도매했고 네. 그래서 이사를 결정했었고 2014년에서 효자동에서 이사했어요. 이 집에는 그 빌라라서 방에도 넓고 화장실도 넓고 그리고 그 학교 바로 10분 거리니까 네. 좀 편하고 교통도 편하고 특히 집 앞에 바로 마트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집이 2층이거든요. 네. 2층이니까 밑에는 상업 시설이라서 애기들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네, 최고의 너무, 집이네요. 네, 그럼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네. 두 분 다 보니까 뭐 결혼을 하고 이제 가족 수가 늘면서 이사를 한 경험을 가지신 것 같은데 한국의 이사 문화 중에 좀 독특하거나 낯설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전 처음에 결혼하고 이제 이사를 할 때 어머님이 이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 집에 먼저 이제 팝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든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팥을 부르거나 소금을 부르거나 그런 거 되게 신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몽골도 그렇게 마찬가지 미신은 있긴 하지만 몽골은 이제 새 집에 들어가면 먼저 창문에다 붉은색 천을 묻거나 아니면 향을 피우거나 이런 건 있긴 한데 한국처럼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은 걸 알려주신 것 같은데 네, 알려주신 대로 다 하셨어요? 어머니가 다 해줬습니다. 아, 직접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짜장면을 먹는 거 제일 신기하고요. 특히 왜냐면 짜장면 먹으면 왜냐면 그날은 너무 바쁘니까 짜장면 먹었다고 그쵸, 우리 네. 남편은 그냥 그렇게 설명했지만 뭐 문화 수업을 통해서 짜장면은 그 먹는 문화가 있다고 이사할 때 그리고 특히 저는 효자동까지 이사하니까 그때 옆집 띵동해서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그때 알게 되는 거 집이 이사되면 옆집이 떡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런 문화도 있다라고. 네. 네. 그럼 그 문화를 알게 된 이후에도 이사하신 경험 있으세요? 아직 효자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떡 돌릴 없어요. 기회가 없으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사를 할 때 이삿짐 센터를 부르면 뭐 포장부터 짐 푸는 것까지 모든 작업을 해주잖아요. 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몽골은 근데 한국처럼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창문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네. 사다리 차로 짐을 옮겨서.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 넓고 이제 전장이 높다 보니까 창문으로 이사를 안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짐을 옮깁니다. 근데 이제 이삿짐 센터를 안 부르고 그냥 트럭에다 아는 분 트럭에다 싣고 그렇게 옮겨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저희들은 아직 대부분은 단독주택을 살고 있으니까 네. 아파트도 생기지만 아직 그렇게 이사센터를 생기는 거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사하면 제가 필요한 물품만 이렇게 이사하는 거 가방을 채내서 안에서 필요한 물품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나라 다 그 전문 이삿짐 센터가 없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택을 차가로 사가지고 아니면 아파트를 차가로 사서 그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뭐 대학생들은 뭐 간단하게 자기 침을 챙겨서 이렇게 원룸으로 옮겨서 다녀도 있지만 네. 뭐 이제 가족을 생기고 결혼하고 하면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진 않습니다. 아, 네. 저희도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몽골이나 베트남의 이사 문화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몽골 같은 경우는 네, 옛날부터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목민족들이 전통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유목민들이 사는 집을 끼리라고 하는데 끼리를 옮기기가 되게 편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 이사를 할 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집을 철거하고 이제 트럭에다 싣고 옮기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사하는 집을 보면 이제 가서 차하고 간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하는 곳에 도착하면 이제 남자가 어느 방향으로 집을 어떻게 질 건지 그거를 남자가 고릅니다. 네. 그리고 몽골은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산 옆에서 지내고 여름에는 바람이 시원한 강 옆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계절별로 약간 돌아다니는 건가요? 네, 몽골은 특히 유목민들이 옮기면 일 년에 한 번, 7번? 7번? 네, 7번, 8번 정도 옮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면서 네, 겨울철에만 거기 지내던 곳에서만 지내는데 가을하고 봄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그렇게 이사를 합니다. 네. 요즘도 낙타로 짐 옮기고 그러나요? 지금은 낙타로 집 옮기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고비 사막에서만 만약에 차가 다니기 어렵고 하니까 낙타로 짐을 옮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편리해져가지고 차로 거의 이동을 합니다. 네. 베트남의 이사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7번에 1년에 7번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네. 이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 혹시나 이사가 되면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저희 나라에 좀 길으니까 혹시 하노이부터 호치민까지 갈 수 있으면 그렇게 짐, 냉장고, 텔레비전 다 옮기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한 가방을 챙겨서 안에서 필요한 그 옷이나 그 필요한 품을 넣어놓고 그냥 간편하게 본인만 이렇게 이사하는 거 하고 또 방금에 말씀한 뭐 그렇게 낙타는 안 하고 그냥 버스를 아니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보니까 그 집에 이사하면 중심하는 거는 그 방향이라고 이야기니까 남향이나 동남향으로 이사하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온도가 한국보다 3, 4도에 더 높으니까 네. 집을 그 천장을 더 높여야 되고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이 필요하지 남향이나 남동향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네. 좋은 집을 고르는 기준이 좀 다른 거네요. 네, 네. 그런 거.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사나요? 네, 저희들도 왜냐면 아까 말씀을 7번에 8번인데 저희들은 그렇게지 않고 직장 때문에는 다 나왔는지 아니면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엄마 아빠랑 되고 따로 사는 집이 있으면 본인들은 그때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이사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이용 안 합니다. 그럼 느끼시기에 한국은 참 이사가 잦구나 생각하시겠네요. 네, 저도 10몇 년에다가 3-4번의 이사니까 네. 저도 좀 벌써 많이 하신 거네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오신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몽골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집 마련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아파트 아니면 주택, 단독주택, 시골에서는 단독주택 아니면 이제 유목민끼리라고 그걸 마련한대요. 근데 요새 젊은 세대는 되게 아파트를 되게 이용하려고 해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든지
요새 그런 거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네. 내가 사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도 네. 열심히 하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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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도 집 마련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30대 되는 남자들 네. 집가 없으면 결혼을 못 하는 거. 이것도 하고 베트남 속담도 있어요. 앙끄 멀락역라고 하는 언어인데 그 언어는 집에 없으면 다른 거 못해. 직장도 못하고 이동 그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 집에 마련하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집 마련할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나요? 저희들 하는 경우는 보니까 집을 대부분 진짜 비싸니까 부모가 좀 돈을 좀 있으면은 부모가 도와주고 네. 아니면 대출 아까 말씀한 대출 해서 집을 사는 것도 하고. 네. 뭐 여튼 그렇게 어렵게 집을 마련해서 평생 그 집에서 산다는 건 약간 우리나라에서의 내 집 마련 그리고 집을 바라보는 개념이 조금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집이 있어도 조금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평수로 계속 이사를 하는 반면 네, 네. 계속 같은 곳에 사는 거잖아요. 네. 네. 집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냥 좀 더 실용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한 번만 이 네. 집이 내 평생 이 집이다. 나중에 여유 있게 돈이 더 있으면 집을 뭐 그 땅에서 처음에는 1층만 쉬다가 뭐 2층, 3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다른 쪽에 이사하는 거는 땅값도 비싸고 집까지 마련하면 힘든 거니까. 네. 그러면 사는 집으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생각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예민할 거 아니에요? 예민하죠. 저 특히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친구가 집 조금 좀 잘 사는 집이면 네. 끼리끼리 놀고 네. 저희들 조금 가난하면 네. 가난하는 친구들랑 끼리끼리 노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네. 몽골도 네, 마찬가지고요. 몽골도 마찬가지죠. 네. 전통 이제 깨리라는 걸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나무가 색칠 하나로 되었던지 그런 데에서 살고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서도 주택에서 살거나 아니면 글이 되게 색깔이 다양하게 화려하게 하는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이제 유품들이 뭐 가정 제품들이 좀 비싼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좀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되었던 그냥 본인 상황에 맞는 큰 무리 없이 그런 집에서 사나 보네요. 네. 네. 혹시 외국인이나 뭐 다문화 가족 혹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이사 문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아, 제가 몽골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사할 때 이제 이사 비용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든지 이주 여성에 대해 이제 혜택이 이제 이사 비용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네. 저는 공감하고 또 하나는 저희도 아직 언어는 부족하잖아요. 네. 특히 저는 지금 남편은 한국분이지만 또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랑 이렇게 결혼하고 몽골은 몽골 결혼하면 더 한국어도 잘 모르니까 사기당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단체에 있으면 저희들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고 도움 좀 문제가 발생했으면 도움을 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 이주민들에게는 이사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네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